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인력공단의 이우영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1월 취임을 하셨죠. 이제 이번 달이 7개월 되신 거죠? 취임하신 지? 12일이 되면 7개월. 네. 됩니다. 네. 당시 취임사에 이렇게 밝히셨어요. 마정, 방종. 이 어려운 사자성어인데 정수리에서 발바닥이 닳도록 네.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네. 그동안 마정, 방종의 삶 어떻게 실천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 인력공단이 하는 일을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대국민 민생 현장에서 일자리와 특히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도 다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우리 직원분들하고 또 열심히 뛰어야 될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마정방종 취임사에 겁 없이 그때는 썼거든요. 네. 지금은 어떠십니까? 공고를 쇄신을 한다. 네. 근데 지금 거의 힘듭니다. 열심히 뛰다 보니까 밤에 집에 가면 그냥 네, 오늘 아직 다 했다. 많이 남으셨기 때문에 네, 체력 안배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산업인력공단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격시험을 떠올릴 네. 거예요. 네. 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네.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82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자격 시험을 주관한다, 집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영어로 말하면 이제 HRD 코리아죠. 휴먼 리소스 데벨롭먼트 약자인데요. 예, 인적 자원 개발의 역량을 더 높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온 국민이 이제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끊임없이 개발하게 도와줌으로써 지원해 줌으로써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개개인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높여줌으로써 전 국민의 역량의 총합을 고도화시켜서 끌어올려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역량의 총합은 증가시키겠다 하는 게 바로 평생 능력 개발 지원 네. 사업. 국가 자격 시험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1년에 우리 국민이 한 450만 명 이제 시험을 보고 계셔요. 국가 기술 자격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종목이 총 얼마나 될까요? 534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격 분야, 그러니까 기술 분야, 국가 기술 자격이라든지 기술 분야가 한 490여 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자격이라고 해서 잘 아시는 뭐 공인중개사, 네. 뭐 세무사 등등에 관련된 전문 자격이 30여 개? 37개 정도 네. 되고 해서 굉장히 많은 450만 명이 1년에 시험을 보시고요. 굉장히 우리가 만드는 플랫폼 자격에 관련된 큐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1년에 한 2,600만 명 이상이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이제 아주 떠오르는 화두죠. 외국인 고용 지원 사업, EPS라고 해서 Employment Permit System. 지금 우리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16개 국가의 근로자분께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의 빈 일자리를 채워주는 이제 그런 외국인들 도입해서 우리 일자리를 채워주는 사업, 외국인 고용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에 10만 명 좀 넘었죠. 올해는 이제 쿼터를 늘려서 한 16만 5천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 여건과 맞춰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잘 아시는 숙련기술 장려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네. 그게 뭐냐면 그 국제 기능 올림픽이라고 아마 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1등을 이제까지 종합 우승을 19번 해왔는데 1967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제 기능 올림픽에 이제 참가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 숙련 기술을 익혀 나감으로써 명장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명장이 한 900여 분 되거든요. 그래서 명장의 선정 또는 숙련 기술에 대한 지능, 숙련 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숙련 기술 장업 사업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도 우리 국민이 될 거니까 네. 점차적으로 외국인 분들도 이제 우리 숙련기술 트랙에서 같이 3번, 4번이 3번, 합쳐지게 4번으로 이제 병합돼서 갈 거고 네. 또 요즘 외국인들도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능력개발 사업하고. 언어의 장벽은 없을까요? 외국인분들. 언어의 장벽 들어오실 때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시험 보고 자격을 갖춘 분들만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직업훈련 서비스를 외국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어로 잘 소통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하시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숙련기술로서 또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게 하고 또 그중에 일부는 자기 나라에 가서 잘 정착해서 잘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워낙에 이 분야에 전문 영역을 많이 쌓으셨기 때문에 올해 경영 키워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공단과 20이라는 숫자 네.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의미인가요? 20. 예, 어떻게 20이라는 말을 벌써 들으셨군요. 예, 올해가 그 20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밀접한 날이 해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외국인 고용 허가제 사업이 시작된 지가 20주년이 되는.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킨텍스하고 또 서울의 잠실 롯데호텔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외국의 그 뭐 대사님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 EPS에 관련된 뭐 분들 다 모셔서 20주년 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20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능올림픽이 올해 프랑스 리옹에서 이제 열리거든요. 네. 57회인가 그런데요. 19번 종합 우승을 했으니 이번이 20번째가 되겠군요. 소망입니다. 소망인데 최근에 3개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놓쳤기 때문에 네. 한번 도전해 보자 하는 의미로 20승 목표에서 20을 제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국가 자격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이 좀 느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얼마나 늘고 있는지 네. 또 현장에서 느끼시는 국가 자격을 응시하는 분들의 어떤 최근 트렌드, 변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률이 최근 한 3개년 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양극단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우리 청년층, 34세 미만의 청년층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국가 기사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하고 보는 시험인데요. 또는 기능사 시험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보는 시험들인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국가기술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올해부터 국가가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력이라 뭐 이런 거에서 기업에서 채용할 때 자격을 중시하는 패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격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자격증을 취득하는 응시하는 비율이 청년층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 늘어난 것 같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중장년층이 이제 100세 시대니까 오랫동안 일해야 되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재취업을 하든가 취창업을 위해서 미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제 그런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격증을 이제 새롭게 해마다 계속 개편해 나가고 있거든요. 개편해 나가고 있으면서 어떤 자격증은 통합하고 어떤 자격증은 산업 수요에 맞게 새로 개설해주고 신설해주고 또 현재 산업에 맞지 않는 자격 분야는 또 이제 폐지하고 뭐 이런 그 선순환 구조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이사장님 지금 지난해보다 22만 명 정도가 늘으면 상당히 많이 늘은 수치인데요. 네. 제가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네. 자,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요즘 최근에 응시 증가율이 높은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년층이요. 네. 청년층은 아무래도 저 IT 분야, 뭐 데이터에 관련된 거, 정보통신 기술 분야, 뭐 이런 쪽이 많이 좀 지원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첨단 분야죠 일종의 뭐 그쪽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돼서 정부에서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직업훈련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K 디지털에 관련된 또는 바이오에 관련된 첨단 분야에 대한 수요가 산업에서 결국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자격증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네. 거니까 그쪽으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제
응시하고 있다, 유입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훈련 공급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해드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도표에서 보는 것 같이 이제 이건 연령에 관계 없는 건데요. 연령에 네. 관계 없는데 이제 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네. 기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건축 설비라든가 설비 보존 또는 요즘 이제 많이 관심이 있는 안전에 관련된 산업 위생 관리라든가 네. 산업 안전 분야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증가율이 뭐 보통 30%에서 50%까지 이제 뛰어 올라오고 많이 늘고 있네요. 예, 많이 네. 올라가. 이게 노동시장에서 그만큼 요구한다는 거죠. 네. 산업기사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농도, 공조냉동이라든가 산업안전 뭐 이런 부분들 또는 건설에 관련된 안전 뭐 또 위험물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제 취급하는 왜냐하면 기업 내에서 의무 교육이 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법에 관련 법에 그렇죠. 의해서. 산업재해도 많이 늘어나고 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력난이, 구인난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많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 취득률이 높고 또 취직해도 또 그만큼 보수라든가 뭐 또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죠. 그러니까 자격증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 이제 네, 하는 그렇군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은퇴 연령으로 접어드는 50대 전후 네. 이분들이 선호하는 국가 자격증도 어떻게 지금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네,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 아까 양극단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네네. 말씀드렸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이제 저도 포함되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가 굉장히 많죠. 한 830만 명 정도 되니까요. 근데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50대가 그 중에서 이제 미리미리 미래를 준비해서 자격증을 많이 이제 따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 설비사하고 그다음에 공조냉동 산업기사 뭐 이런 부분들은 노동시장에서 나이가 들어도 육체적으로 건강하는 이제 그 조건 하에서는 이런 가스 기능사든가 이런 그 종목들은 산업에서 여전히 예, 은퇴 후에도 많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분야고 개인이 또 자영업으로 또 할 수 있는 분야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건축 설비 뭐 이런 기사들은 뭐 2019년에 1,400명 정도였는데 뭐 최근에 작년이죠. 6,500명까지 늘어났고요. 50대에서 특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50대에서 1순위가 어디였냐면은 지게차 운전기능사가 1순위였어요. 아, 그렇군요. 예, 지게차 제 주변에도 많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사실은 우리가 자격시험을 볼 때 그 자격 응시시험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학력 뭐 이런 거 뭐 과거의 경력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뭐 많이 이제 노동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1순위가 작년도 보니까 지게차 운전기능사가 1순위였고요. 2등은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한식조리기능사죠. 예. 아마 창업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고. 전기기능사는 산업 네. 분야에서 뭐 건축하고 뭐 다 안 쓰는 데가 없으니까 예, 아주 스페셜한 분야고 전기기능사가 또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굴착기, 네. 예, 굴착기 이제 운전기능사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노동 수요가 이제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은 그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노임 단가가 센 직종이에요. 물론 일은 고대죠. 네. 일은 고대지만 노임 단가가 세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관리직을 했던 아니면 기술직에 있었던 은퇴했을 때 누구나 다 도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많이 또 따놓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설문응답을 이제 주기적으로 해요. 인력공단에서 하는데 가장 왜 50대에 이러한 자격증을 많이 땁니까?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노후 준비 목적의 네. 취창업이 첫 번째 목표. 네,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개발이라든가 업무 수행, 현재 일할 때 현직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무적인 것은 50대 이후에도 자격증 취득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고무적인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청년층 응시료 수수료 감면을 50%를 청년층만 해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민생에 밀접한데 민생 효과가 참 많이 나타난 걸 느끼고 있어서 그럼 노년층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좀 정부에 좀 건의를 좀 제가 할 생각인데요. 네. 예, 50대 이후 노후 준비를 위한 자격증도 좀 정부가 응시수수료 지원 좀 해주면
가장 민생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는데 네. 이사장님 자격증 보유하고 계시나요? 네, 저 2개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인지 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대학교 졸업하면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땄는데 되게 따기 어려운 건데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땄어요. 기계기사 1급. 아,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기사를 땄어요. 두 그거는 개를. 최근 트렌드와 딱 맞는 얘가 자격증이시네요. 트렌드에 맞죠. 저도 네. 뭐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임기 마치면 혹시 압니까? 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가지고 어디서 계속 한 70세까지 일하게 될지 75세까지 일할지도 모르죠. 그럼 이사장님 저희처럼 미디어 언론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네. 자격증에 도전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돌발 질문이신데.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미디어 그 이쪽 분야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그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뭐라 할까요? 저기 컨설팅 중에서 교육, 훈련, 이미지 메이킹 하는 그 지금 그러니까 교육 사업들, 교육 비즈니스 분야가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어요. 선진국으로 고도화되어 갈수록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투자라든가 비즈니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나운서님 같이 이렇게 말씀을 참 조리 있게 잘하시고 콘텐츠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분야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라든가 대화 말하는 방법 뭐 이런 표현하는 방법 콘텐츠의 가공 능력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훈련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충분히 많은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도움이 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네. 필요하시면 우리 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정부 자금으로 이렇게 무료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정부 전액 정부 지원으로 또 제공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당분간은 일 열심히 하고 또 나중에 아직 또 기회가 젊으시니까 되면 열심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이기 때문에 네. 안전에 관련한 네.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용접이나 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을 보던 중 네. 안전사고가 발생할 그런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그 용접 같은 경우 보셨죠? 네, 많이 네, 봤습니다. 용접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괜히 불꽃이 튀고 고열이죠. 때로는 압력이 높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고 작업복 자체도 굉장히 무겁게 하고 프로텍트하는 고글도 쓰고 뭐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한순간의 실수로 화상을 입거나 또는 뭐 이렇게 몸에 이제 불꽃이 튀어가지고요. 또 눈에 튄다거나 되게 어려운 일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잠수도 마찬가지죠. 잠수도 칩에 들어갔다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벌써 인력공단 자격시험을 볼 때 옛날부터 시험을 보기 전에 안전 수칙에 관련된 이제 9가지 종목을 일단 이렇게 이제 했었다가 최근에는 작년에는 아마 13개 종목으로 늘어난 걸로 제가 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뭐 굴착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이제 플랫폼 사이트에 큐넷이라든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요. 안전 수칙 같은 네, 안내를 안전 수칙 해야 되는 거고요. 안내를 충분히 합니다. 시설 목록. 그다음에 시험 보는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시험을 관리하고 시험을 시행하는 우리 요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부터 먼저 숙지를 하게 하시고 안내를 가이드할 수 있게 충분히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분리를 등급했어요. 국가기술 자격 안전등급 체계라고 그래가지고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예컨대 그 수준을 이제 나눈 기준은 뭐냐면 관심이냐, 주의냐, 경고냐, 위험이냐 이런 그런 위험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여러 가지가 또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1등급이냐 4등급이냐를 판단을 해서 해마다 바꿔나가면서 위험도를 평가해서 해당 작업을 위한 필수 보호구를 지급한다든지 시험장 안전관리를 조금 더 체크하고 세심하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든지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이제 그 안전 포스터를 또 제작을 합니다. 네.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어떤 시험장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또는 능력 개발을 하는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에 대해 이제 이런 기관에 안전 포스터를 또 공유하고 해서 안전 문화 확산에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국가 자격증을 땄을 때 앞으로는 이제 종이가 아니라 디지털 배지라는 것을 네. 발급한다고 했거든요. 네.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이제 리스크 이제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어떤 조직이나 사람이나 누군가가 평판도를 넘는 데까지는 20년이 걸리지만 그 평판도를 잃어버리는 데는 5분이면 족하다. 어느 하나의 리스크를 만났을 때, 위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바로 이제 평판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그 디지털 배지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자격증이 위 변조가 안 되게끔 하겠다는데 첫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네. 자격증 홍수시되고 자격증이 많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데 사실 위변조된 것도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같이 페이퍼로 된 국가기술 자격증 지금 물론 그것도 같이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는 있긴 하지만 네. 누구나 다 간편하게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서 배지 형태로 하나의 자격증을 따면 그 자격증 하나가 배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저기 어느 대학교 졸업장이다. 그러면 그 졸업장도 배지 형태로 하나로 학력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디지털 배지는 위변조 가능성이 위변조가 안 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을 얘기 들어보실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신원의 증명을 중앙에서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해킹이 들어오지 못하죠. 분산해서 처리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DID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DID 기술을 적용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이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디지털 배지, 학력, 자격, 뭐 학습 이력 다 모든 것이 다 개인의 그 데이터죠, 그죠? 그 데이터를 본인이 관리도 하고 필요할 때 그 데이터를 원하는 기간에 즉시 온라인으로 송부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걸 디지털화 했다. 다만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전송하지 않습니까? 네. 전송하는 과정에서 위의 변조, 불법, 해킹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블록체인 기반이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올해 이제 4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배지를 런칭을 했죠. 모바일에다가 네.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더욱더 국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격에 대한 그런 그 증명 말고도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곧 나옵니다. 그것도.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하고 얼마 전에 스마트 학생증, 우리 학생들 스마트 학생증 안에도 자격증을 따면 담아갈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고용정보원에서 구직정보, 부인정보, 그 정보 안에도 이러한 것들 정보를 담아가게 하고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학술정보, 나이스라든가 뭐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교육이수 정보. 거기서 협업을 해서 이제 다 담아서 국가가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도 바로 디지털 배지다.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페이퍼 없이 국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온라인상에서 안전하게 네. 다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예, 더욱더 이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디지털 배지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인력공단이 OECD에서 하는 그 공공 분야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디지털 배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주요 사업 4가지 중에 하나가 외국인 고용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외국 인력의 도입이 지금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고용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년이 됐습니다. EPS 외국인 고용 지원 사업 2004년에 도입을 했죠. 예, 2004년. 현재까지 한 100만여 명,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96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E9 비자로. 올해 상반기에 아마도 100만 번째 외국인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실 거예요. 네.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곧일 겁니다. 아마. 네. 100만 명. 아주 의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를 네. 기해서 어떤 행사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국민의 관심을 드릴까는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력공단이 바로 이제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전담하는 기관이죠. 법무부와 협업을 해서 비자 발급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비자 발급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 단계 시험을 거칩니다. 한국어 시험, EPS 토픽이라고 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 시험, 그다음에 건강 검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고용주가 선택을 하면 이제 선발이 돼 갖고
들어올 때까지 비자 발급까지 또 기다리는 직원도 있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대기 시간을 과거에 4개월이었다 그러면 비자 발급까지 선발돼서 비자 발급까지 4개월이었다 그러면 최근에 저희들이 1.5개월까지 줄여나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2.5개월로 줄인 거죠. 단계별로. 네. 이제 규제를 많이 없앴다고 이제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시험을 볼 때 외국인 현지에서 시험을 볼 때 페이퍼를 보지 않고 UBT라고 해서 Ubiquitous Based Test. 그러니까 그 모바일이라든가 또는 태블릿 가지고 시험을 볼 때 인터넷 환경이 이제 안 돼 있어도 예컨대 뭐라고 그러죠? 그 니어필드 그 이제 신호 전달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UBT를 통해서 디지털로 평가 시험을 치르게 태블릿 PC로 하게 한다든지 네. 또는 법무부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출입국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법무부랑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그 도입하는 비자 발급 프로세스를 가능한 한 빨리 당길 수 있는 구직자 명부 확보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구직자 명부에 대한 데이터죠. 네. 그래서 업종별로, 국가별로 실시간으로 어떻게 접수를 해서 단계를 줄여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법무부 또 EPS 현지 센터 그다음 우리 공단 본부 외국 인력부하고 계속 화상 컨퍼런스 미팅을 해 나가면서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의 간소화. 네, 맞습니다. 그걸 도입하는 절차 간소화시켜서 빨리 들어올 수 있게 16만 5천 명 들어올 때는요.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전세기를 띄우거든요. 한꺼번에 네. 뭐 몇백 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세기 띄우는 협의 문제랄지 뭐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노력들이 많이 좀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 문제, 그 안전 관련 이슈가 많은데요. 네.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안전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많는데 이제 산업 현장에서 제조업에서 일어나는 안전도 있지만 이제 외국인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안전한 입국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국 단계에서 공항에 들어오시면 그 농림축산건역본부 어떤 대한결핵협회 등과 협조해서 그 여러 가지 검사도 진행하면서 재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해조처들을 저희들이 이제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어오면 건강검진이 이제 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우리 인천공항에서 통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곧바로 송출국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들이 그동안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가 10만 명 넘게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게도 원천 봉사에 가가지고 국내 전염병 발생이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인천공항에 8명의 우리 직원분이 상주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철주야 이제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들어와서도 취업 교육을 할 때 뭐 안전보건공단이랄지 또는 소방서 등과 협업을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긴밀하게 해서 계속 들어와서 일하실 때도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을 위한 뭐 동영상 매뉴얼 뭐 교육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인과 똑같이 네. 안전 수준을 같은 수준으로 네. 홍보하고 안내하고 교육해 나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짧게 네. 네. 질문 하나 드린다면 네. 찾아가는 능력개발 전담 주치 이게 네.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주치의라면 닥터죠. 의사님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의사님은 사람의 질병을 다루는 거고 우리 능력개발 전담 주치는 능력개발 중소기업체를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는 거죠. 과거에는 중소기업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체는 HR,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인적자원 개발이죠. 또 인사관리 이런 쪽에 관련되는 전문 조직이 없거나 전문 담당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은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가 전국 산업인력공단 32개의 지사가 있거든요. 지사에 현재 235명의 우리 경험이 풍부한 우리 그 직원분들이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로 임명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기업체에 태블릿 PC에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기업체에 방문해서 기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 업종, 그다음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현재 어떠한 수준의 그 직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에 이 기업이 좀 더 역량을 높이고 또 개인한테는 또 자기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게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외부 전문가들과 협진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해서 더 좋은 스스로 직업 훈련을
찾아서 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우리가 도와주거나 또는 외부에 있는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지도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사전, 사중, 사후 관계까지 쭉 관리해 주면서 결국은 기업을 더 외국 선진국 중소기업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하는 게 바로 이제 컨설팅 진단 이런 걸 통해서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가 과거에는 그 기업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개별 하나하나의 단위를 해왔다 그러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한 기업을 통으로 맡아서 그 기업의 역량을 어떻게 올려줄 건가 하는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가정주치, 예, 의사로 말하면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고민이 네. 많으시겠습니다. 아유, 오늘 네. 이사장님 말씀에 심취해서 듣다 보니까 준비한 네. 질문의 3분의 2밖에 못했어요. 아, 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셔서 2부 네.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